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는 우리 작가가 세계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노벨상도 인정한 겁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이름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 여성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에도 새겨지게 됐습니다. 벅찬 첫 소식 김지인 기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이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한국인으로 노벨상은 두 번째입니다. In her oeuvre, Han Kang, as expressed in the Academy's citation,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10년 넘게 선배 세대 문학가인 고은 시인과 황석영 작가가 후보로 거론됐고 전문가들은 호주의 제럴드 머네인과 중국의 찬쉐를 수상자로 전망해왔습니다. 작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깜짝 수상.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7분간의 영어 인터뷰에서 놀랐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도 차분히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이 됐다고 되짚었습니다.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tonight. 한강은 2016년 한국인 최초 부커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까지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를 거머쥐면서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어로 작품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는 제2의 창작이라는 번역의 힘도 컸습니다. 시적인 문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수많은 고민을 담은 번역가들의 이야기,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적인 문장을 살리기 위한 간결한 단어들의 대구.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란 문장을 번역할 땐 문장에 숨겨진 남편의 경멸감을 절묘하게 살려내고 소주나 김치처럼 한국의 문화가 담긴 단어들은 과감하게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절묘한 개입이라 평가받으며 2016년 부커상을 공동 수상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번역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지 3년 만에 만난 한강의 채식주의자. 섬세한 한강의 문체에 매료된 스미스는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과 홍보까지 도맡았습니다. The Vegetarian, a book which I believed was both a stunning technical accomplishment and a bravely humane work of art.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같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해외 독자들이 작가의 글에 담긴 보편적 정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번역의 힘입니다. 메디치상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맡은 최경란 프랑스어 번역가는 문장의 의미를 되물은 적이 없을 만큼 서사가 투명하고 맑았다고 겸손하게 회고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그 작가님이 이제 구축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언어를 이어주는 다리. 번역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번역의 승리죠.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학 번역의 진화의 발전 단계하고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은 40개 언어권 2,500여 종.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번역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만드는 게 제일 쉽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까지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깎아내리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대체 뭘 한 건지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경남지사 선거에서 경선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박완수 지사. 당시 공석이 된 박 지사의 지역구 창원 의창구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 박 지사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을 이용해 당시 경남지사 유력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다는 겁니다. 실제 윤 의원은 5개월 전만 해도 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불출마했습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윤 대통령이 당시 윤 핵관으로 꼽힌 윤 의원보다 자신을 신뢰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윤 의원의 조언에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려왔고 결국 사과까지 받아냈다는 겁니다. 연안에 박살이 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가 나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박 지사 측은 전략이나 단독 공천 아닌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방문 당시 대통령 당선 전이라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김진태 지사가 극적인 경선 기회를 얻은 데에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단식 투쟁에서 경선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규정했지만 막상 당사자 간 관계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관련자들이 직접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우선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명 씨와 접촉한 여권 인사들만 2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경선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에 의문점을 제기해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명 박사와 김 여사 손을 타지 않은 선거가 있기는 한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낱 협작꾼이라는 사람과 뭘 했는지 국민의 물음에 똑바로 답하라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유지해온 정책 전환을 선언한 셈입니다. 미국도 금리를 내린 데다 내수 침체에 대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3.5%의 벽이 깨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긴축 기조에서 돌아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 이자 부담을 낮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만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숨죽인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른바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거듭 내놨습니다.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 이 총재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융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박한 중동 상황과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도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유지 의견을 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어제 오후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는데 시신이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으로 차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바닥 부분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경기 안성시 한 국도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경계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겁니다.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기사님들이 그냥 아무나 조치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테슬라 전기차가 불이 났던 도로입니다. 현장에는 불을 끄기 위해 수조에 담긴 차와 검게 걸린 잔해가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뒷좌석 쪽 문이 탈출하려는 듯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테슬라 잠금 장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전원 장치가 먹통이 되면 수동 개폐 장치로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수동 개폐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테슬라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열, 2열 도어를 강제로 어떻게 개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은 수동 개폐 장치가 숨어 있어 방법을 알아도 막상 사고가 나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2열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이러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좀 되게 강박에 좀 갇혀 있잖아요. 이미 4년 전 같은 지적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기술 자료를 토대로 리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비상시에 탈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 조건인데 구하지도 못하고 탈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재진은 테슬라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